봅시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느낌이 올 거야. 일반항 잘 표현하면 된다고. 일반항을 잘 표현합시다. 초항이 오고 공비가 5인 등비시설이니까 AK가 바로 표현돼서 그냥 AK라고 쓸게. AK가 그냥 5 곱하기 5의 K-1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씁시다. 미안하다. K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5의 K제곱. 그럼 AK 대신에 5의 K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지수 로그의 성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로그의 5는 사라지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바뀌겠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하도 많이 나오니까. 385. 그다음 넘어갑시다. 18번. 이거 좀 잘 볼게. 18번 좀 잘 봅시다. 18번. 너희들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스매싱 수업할 때 우리가 좀 경험치를 잘 쌓아야 된다. 경험치를 쌓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 내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익혀놓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했었거든. 그게 이거였다고. 그게 이거였어. 선생님이 그때 스매싱에서 이 문제 풀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따로 정리했던 문제들이거든. 지금 수열 AN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일 때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딱 나눠주는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치를 많이 쌓았다면 얘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전에 설명할 때도 이 로그 때문에 되는 거라고 그랬거든. 로그. 우리는 AN을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빨리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분모는 n-1 곱하기 n 플러스 1 분자는 n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야. 소거형 문제에서 경험치가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를 판단하는, 나는 이걸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묻는 문지기 같은 문제라고. 이 문을 통과하면 공부 열심히 한 거고 아니면 안 한 거라고. 그럼 봐봐. 시그마 K는 2에서 30까지 로그에 AK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n-1 n 플러스 1 분의 n 곱하기 n이거든. 이제 대표적인 소거형 문제야. 소거형 문제들은 계속 좀 염두하고 있어야 돼. 문제를 보면서. 얘 지금 선생님이 나열해볼게. 나열하면 로그에 차근차근 할게. 차근차근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지. 나중엔 너희가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차근차근 할게. 로그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이지. 3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게. 로그에 3 곱하기 5분의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야. 이렇게 쭉 가서 30 집어넣으면 로그에 29 곱하기 31분의 30 곱하기 3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하기잖아.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하기니까 로그에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게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면 오,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는데 이거 너네가 계속 손으로 해보지 않아서 경험치를 쌓지 않으면 이 생각조차를 못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소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그때도 말했어. 3, 3, 2, 2 이렇게 소거가 된다고. 여기가 소거가 된다고. 그럼 여기도 3, 3, 4, 4 해서 여기가 소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소거된다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 문제인 거지. 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항상 수학은 대칭이잖아? 지금 봐봐. 잘 봐. 왼쪽에 분자도 분모도 왼쪽에 한 개씩 살아남았어. 수학은 무조건 대칭이라 그랬지? 무조건 대칭이니까 마지막에도 한 개씩 살아남을 거야. 30, 30, 29,
30일이 있으면 왼쪽에 분모 하나 분자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오른쪽에 분모 하나 분자 하나 한 개씩 살아남고 지워지겠지.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불안하면 내가 시험에 불안해. 앞에 하나 써봐. 이게 n이 30일 때니까 n이 29일 때에 한번 써보라고. 그럼 28 곱하기 30분의 29 곱하기 29라서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소고형 문제 뭐라 그랬어? 노력이라고. 노력.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야. 그냥 뭔가 써보고 이런 거 귀찮아해서도 안 되고 힘들어해서도 안 돼. 그럼 다 나왔지? 얘는 지금 뭐만 남냐면 로그에 지금 상형 로그 맞지? 로그에 1분의 2, 31분의 30이니까 31분의 60만 남네. 이렇게. 이게 남겠네. 그래서 31, 60. 이게 답이 되겠지? 정말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경험치로 쌓아야 돼. 이거를 계속, 이게 공부라는 거잖아. 공부? 항상 얘기하지만 억울하지만 적당한 암기는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꼭 인지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경험치지. 다 경험치야.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경험치를 쌓아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경험치를 못 쌓았다면 지금에서라도 쌓아야 된다고. 지금에서라도 쌓아야 돼. 자, 지금 직선이 어떤 원을 이등분하는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 어떤 직선이 도형을 이등분하는 경우에 딴 거 필요 없고 세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세 가지. 자, 원, 삼각형, 사각형.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할게. 직사각형. 원, 삼각형, 직사각형.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 이등분하고 싶어. 어디 지나야 돼? 어디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해? 그치. 중심. 중심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원의 넓이 이등분. 기억해야 돼. 다 경험치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삼각형은 특정하게 하면, 그치? 한 점과, 아주 선생님이 지금 정확히 원하는 말이야. 한 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이야.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 되지. 합동이니까. 만약에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애가 넓이가 이등분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체 넓이랑 얘랑 2분의 1이다라고 밖에 못 푼다고. 완전 그냥 계산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야. 사각형은, 직사각형에도 이런 중심 같은 애가 있어. 그게 뭐야? 대각선의 중점이야. 두 대각선의 교점.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돼. 왜일까? 얘네 둘이 합동이라서 같고 얘랑 합동이고 얘랑 합동이지. 얘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돼.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고. 이 정도를 몰라서 못 풀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봅시다. 얘는 어떤 직선이 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 어디를 지나면 돼? 중심 지나면 되는 거지. 원의 중심. 이게 다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얘 그냥 간단하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중심의 x좌표 n이고 얘를 0으로 만들 때니까 중심의 y좌표 12n 더하기 5n인 거지. 이렇게 되겠네. 우리 정말 혹시 몰라서 한 번만 쓰고 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r 제곱이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직선 y는 5x 플러스 an이 어디를 지난다? 5n, 12n 더하기 5n? n 콤마구나. n, 12n 더하기 5n을 지나면 되겠다. n 집어넣고 12n 제곱이니? 여기 n, 5n, 여기다
n 집어넣고 여기다 12n제곱 5n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바로 나오네. an 얼마? 12n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럼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n 대신에 ak 집어넣으면 얘 12k 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상수 바깥으로 빼면 한 김에 그냥 할게. k는 1부터 5까지 12 바깥으로 나가고 k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1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은 생략할게. 2700이 나오겠다. 아니, 이건 뭐 계산할 때 한 번만 좀 팁을 주면 이게 4, 4 약분하면 3이지 3. 그러면 10의 배수를 좀 만들어. 이게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맞니? 이렇게 하면은 1000? 2700? 2700 나오겠네. 2700. 그 다음에 몇 번이니? 20번? 선생님이 그 등비 수열할 때도 도망치지 말라 그랬지? 도망치지 말라고.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괜히 겁먹거나 도망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계속 너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런 거밖에 없다고.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가 300보다 크고 싶대. 다시 한 번만 쓰고 갑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가 300보다 크고 싶대. 그럼 요거 이제 식으로 잘 표현하면 되겠네. sk가 요 도형의 넓이잖아.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넓이 초등학생도 구하잖아.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도형의 넓이, 길이 문제 나오면 좌표만 잘 찍으면 된다라고 늘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 여기가 x는 n이야. 여기 n이야. 여기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 얼마야? 1이네. 여기 좌표 얼마니? 2의 x제곱인데 x가 n일 때니까 여기 지금 y좌표만 쓸게. y좌표 2의 n제곱. 이렇게.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이 얼마? 2의 n제곱. 여기 높이 2의 n 플러스 1제곱. 그럼 SN은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1 저거네. 그럼 2분의 1 이게 약분 되잖아. 이렇게 쓸게. 2의 n-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겁먹지 말라고. 도망치지 마.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선생님 이 시그마 계산 힘들다? 도망치지 말라니까. 왜 써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고. 요거잖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답안제대로 풀어볼게. 답안제대로 풀면 이거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얘는 2가 n-1개고 얘는 2가 n개니까 2에 n-1개로 묶을 수 있지. 맞니? 2에 n-1개로 묶으면 앞에 뭐 남아? 1 남지? 뒤에 뭐 남아? 2가 하나 남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에 n-1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다 쓸게. 3 곱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k는 1에서 여기 저거 k인데 선생님 미안 n으로 썼어. 정확하게 정리하고 갈게. k는 1에서 n까지 2에 이렇게. 이거 풀어도 되고 요거 풀어도 좋아. 그럼 보통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걸 풀겠지? 계속 얘기했지만 지수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4,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몇 개? n개인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래서 3 곱하기 2 빼기 1 분의 2 빼기 1 분의 2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답은 3 곱하기 4이 아니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와.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하나만 잘 봐봐.
선생님께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혹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내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얘가 지금 뭐냐면 K는 1부터 N까지 2의 K-1제곱. 얘가 뭐냐면 1부터 요거지. 1부터 시작해서 2의 거듭제곱 합이거든. 너네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 생각하면서 했어야 돼. 이게 지금 나 뭔지 바로 나온다? 그럼 나는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문제를 풀 때마다 한 번씩 이거 이거였다 맞아 라고 인지하면서 가는 거야. 귀찮은 게 아니라 정확히 하고 있는 거라고. 너네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정말 많이 푼단 말이야. 맨날 계산하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지금 이게 딱 이거잖아. 무조건 이렇게 나와. 2의 거듭제곱에서 1 뺀 거라고. 심지어 너네 놀랍게 저거 교과서 증명까지 한다고.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 걸 생각하는 걸 못했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찢어서라도 하면 되잖아. 찢어서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찢어가지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의 K-1제곱 요거 계산될 거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의 K제곱도 계산됐겠지. 이것도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이니까 합계산하면 정리 그냥 이쁘게 되겠지. 뭐라도 할 수 있었어야 돼. 이거는 그냥 계산을 안 할 거야. 그럼 다시 SN 찾았잖아. SN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3 곱하기 2에 이렇게 쓸게. 이거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100. 어차피 n 자연수잖아. 2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잘 아니까 숫자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지. 2의 7제곱이 128인 거 맞니? n이 7이어야 처음으로 300을 넘어가겠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알아. 나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런 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다음 21번. 부분분수 계속 얘기하지만 부분분수는 그냥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상 이번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부분분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분 분수임을 인식하는 거야. 이거부터가 중요해. 이게 지금 부분분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인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눈에 많이 익혀야 된다고. 눈으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부분분수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분수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a 곱하기 b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분분수가 어떻게 되냐면 둘의 차. 선생님 이거 그냥 되게 사소하게 얘기하는 건데 꼭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게 부분분수는 앞에 작은 걸 쓸 거야. 부분분수는 분모 중에 앞에 작은 걸 쓰고 뒤에 큰 걸 쓸 거거든.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우선 여기 얘를 둘의 차니까 b-a분의 1로 표현하는 이유가 둘의 차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차이라는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작은 걸 앞에 쓰고 싶다고. 그리고 작은 걸 앞에 쓰는 이유가 부분분수 찢어서 쓰잖아. 찢어서 a분의 1 이렇게 쓰고 b분의 1 이렇게 써서 뺄 건데 일종의 역수를 취하니까 얘가 더 커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로 이쁘게 나오지. 그래서 a를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거라고. 작은 걸 왼쪽에 쓰는 거야.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사실 그냥 내가 말 안 해줘도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데 계속 내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얘는 지금 빨리 보자마자 부분분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두 식의 곱하기로 분모가 만들어져 있으니 찢어서 항을 한 개로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둘의 차가 얼마야? 진짜 b 빼기 a를 식을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차를 보고 싶은 거니까 둘의 차 지금 3이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60을 빨리 바깥으로 빼. 난 1로 놓고 부분분수 쓸 거잖아. 빨리 60 바깥으로 빼서 1로 놓고 가라고. 그럼 차가 3이 생기지. 그걸 바깥으로 뺄게. 3분의 60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고 분모가 찢어지는 거니까 요거 분의 1 요거 분의 1 3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냥 6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다 써서라도 풀었어야 되는데 잘 봅시다. 3분의 60이니까 20 있는 거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할 건데 다시 부분분수 문제가 소거형 문제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부분분수 문제가 소거형 문제라는 건 당연히 아니까 내가 소거형 문제는 뭘 해봐야 돼? 나열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럼 20 있고 자 1 집어넣을 거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반드시 괄호에서 얘네가 지금 내가 1 집어넣은 하나의 쌍이다라는 걸 꼭 인지하라 그랬어. 이렇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그 다음 8분의 1인가? 이렇게 되고 언제까지 쓸 거야? 한 쌍이 다 사라질 때까지 쓸 거야. 한 쌍이 다 사라질 때까지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지금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사라지고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한 쌍이 다 사라지면 멈출 거다라 그랬지. 다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대칭이잖아. 지금 보면 첫 번째에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지. 왼쪽에 한 개 살아남고 다 지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대칭으로 무조건 어떻게?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맨 뒤에 몇 개만 써보면 돼? 한 개만 써보면 되는 거지. 한 개만 써보면 돼. 6까지 갈 거니까 6 집어넣으면 17분의 1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럼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오른쪽에 얘 하나 살아남고 지워질 거다. 이것도 내가 불안하면 써보라 그랬어. 앞에 써보면 돼. 그래서 답은 20에 2분의 1 빼기 20분의 1. 그럼 9가 답이 되겠네. 근데 봐봐. 나는 그래. 나는 그냥 우리가 기본기가 중요한 반이니까 기본기만 하고 넘어가는 꼴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너네랑 산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하고 싶은 거니까 수학을 한 번만 하고 가자고. 왜 한 개 한 개 살아남는다고? 왜 한 개 한 개 살아남아? 이게 너네가 이렇게 안 풀더라도 계속 이해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거든. 수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3k-1, 3k 플러스 1이잖아. 3k-1하고 3k 플러스 1에만 포커스를 맞춰봐. 플러스 2에만. 포커스를 맞춰봐. 봐봐. k의 개수가 지금 얼마야? 3이지. k의 개수가 3이잖아.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폭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한 걸음에 3m씩 간다고 생각해봐. 한 걸음에 3m씩 가? 둘이 얼만큼 차이 나니? 차이가 얼마야? 3이지. 이거는 몇 걸음이야? 내가 한 걸음에 3m씩 간다며. 3만큼 차이 나는 거 내가 한 걸음에 가는 거지. 맞아? 이게 한 걸음이라고. 한 걸음마다 지워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 한 개 남는 거라고. 한 개 한 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네가 나중에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문제를 보자마자 둘의 차가 3이고 개수가 3, 한 개 한 개 살아남겠네?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분분수 문제들, 소거형 문제들은 계속 쓰니까 귀찮고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 참 좋겠다라는 거. 졸지 말고 잘 봅시다. 좀만 기운 내자. 그 다음에 얘가 20 몇 번이었니? 아직도 21번이야? 22번. 좀만 봅시다. 너네 자꾸 손이 노니까 조는 거야. 손 놀지 말라고 내가 적으라고 주는 거고. 22번. 개인적으로 22번 문제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22번 문제를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 내가 22번 문제를 잘하는 걸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냐면 언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언어 문제거든. 언어 문제. 세빈아 지금 딱 잘 준비를 해놓고 듣고 있으니까 졸린 거야. 이게 지금 언어 문제야. 언어 문제.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말을 잘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똑같은 거를 3개를 써볼게. 똑같은 표현 3가지를 써볼게. 봐봐. 이걸 너네가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유자재야. 그냥 바꿀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뭐랑 똑같아? 우리가 부분합 SN이랑 똑같이 쓸 수 있지? 당연히 뭐라고도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다 똑같은 표현이지. 맞니?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뭐? 합이라고. 합이야. 그럼 지금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이 말이 떠올라야지. 합에 대한 식을 준 거잖아. 합에 대한 식을 준 거야. 근데 뭘 구하래? 항의 값을 구하래. 그럼 빨리 합 가지고 우리 일반항도 찾고 많이 했잖아. 맞아? 그거 떠올라야지. 이렇게 주면 풀 수 있고 이렇게 주면 못 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응?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다시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계산하는 거라고. 일반항 찾는 거 아니라고. 난 일반항 안 찾는다 그랬잖아. 무조건 안 찾을 거야. 어? 얘가 그냥 SN이잖아. SN의 값이 식이 주어졌으니까 S45는 이렇게 구했어야지. 한번 볼게. 한번 봐줘. 자, A45는 이걸로 계산했어야 된다고. 그럼 식 써보면 S45 집어넣으면 45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45에서 빼기 44의 제곱에서 이거 빼는 거지. 그럼 빨리 선생님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항의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한 칸 차이 나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항상 쉽게 계산이 된다고. 얘랑 얘랑 빨리 짝 묶으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 45의 제곱 빼기 44의 제곱이니까 얘는 인수분해로 45 곱하기 44 더하기 44 45 빼기 44로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99네. 얘네 둘도 6으로 묶으면 6 곱하기 45에서 6 곱하기 44 빼니까 6 곱하기 1이지. 되게 쉽게 나온다고. 105가 쉽게 나와. 근데 봐봐, 난 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풀지 않길 바란다고. 적어도 나랑 수학을 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되지.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했으면. 내가 백날 강조한 게 뭐야? 백날 강조한 게 합이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A에는 공차가 얼마에? 최고차의 개수가 2배가 공차가 된다고 열심히 했잖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네. 근데 첫 번째 항 얼마야? 7인 거 맞니? 맞아? 그럼 일반항 바로 나오네. 일반항이 1초 만에 나오는데, 응? 일반항이 1초 만에 나오네. 너 계산 뭐 어디서 잘못했나 보네. 89구나. 응.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우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진짜 깊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사소한 거에서부터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항 하나의 값은 무조건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합에 대한 식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 공차가 최고차의 개수의 2배라고. 이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정리했잖아. 정말 많이 정리했거든. 내가 그냥 문제만 풀어준 게 아니라 칠판에 따로 정리한 것만 내가 기억하는 게 4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23번도 1도 아니지? 나온 김에 보고는 갈게.
선생님이 계속 바라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배운 걸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이게 SN이잖아, SN.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다? AN이 무슨 수열? 공차가 최고 차액의 수의 2배인 등차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S1이니까 1이네. 응? 그럼 AN도 아니야. 쓰지도 마. A1 얼마? 1이고 A15는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14개?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24번. 얘도 봐봐. 우리는 언어를 잘해야 되는 거야. 언어라고. 다 언어야. 언어. 빨리 봐봐. 수열 AN에 낚이지 마. 수열 AN에 낚이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시그마라고. 뭔가의 합이 얘래. 맞아? 뭔가의 합이 얘라고. 그럼 너는 빨리 이렇게 생각나야지.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야. 합을 준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식을 준 거라고.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합에 대한 식을 준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좀만 정석적으로 풀어봅시다. 여기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이걸 편의상 단순하게 쓰고 싶어서 BK라고 나올게. 이렇게 BK라고 나올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를 준 거지. 이걸 나는 SN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SN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이게 뭐야?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오늘 저기 A반에서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석적으로도 해보고 다 해볼게. 둘 다 해볼게. 자, 만약에 이걸 정석적으로 한다면 합에 대한 식을 줬으니까 나 일반항 BK 찾을 수 있는 거지. 정확히는 BN 찾을 수 있지. BN은 어떻게 돼? BN은 SN에서 SN-1 뺀 걸로 구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지. 두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얘는 SN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여기서 뭘 빼면 돼? 요거 빼면, 이거 지금 첫 번째 항이라고 줬니?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걸고 넘어지면 끝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고 넘어지지 않을게. 걸고 넘어지지 않을게.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Sn-1이니까 이게 n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n제곱인 거 맞니? 이렇게.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B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BN이라고. 이렇게. 근데 BN이 뭐냐면 얘지. 얘. N이라고 써볼게. N 이렇게 써봐. 그럼 이 BN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N분의 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지금 나 뭐 찾을 수 있겠니? N을 넘기면 선생님 걸고 넘어지지 않을게. 사실 이거 지금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게 있거든. 첫 번째 항 빼야 돼. 첫 번째 항 빼야 되는데 그냥 걸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풀게.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할게. 내가 n분의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2n 플러스 1이거든. 그럼 n 절로 넘기면 얘 쓸 수 있지. a1부터 얘가 지금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또 뭐가 나온 거야? 합에 대한 식이 나온 거죠. 선생님 편의상 a1부터 an까지 더한 걸 tn이라고 써볼게. tn이 2n제곱 플러스 n인 거야. 그럼 an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걸로 구할 수 있겠네. 나는 지금 A10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T10에서 T9 빼면 되겠네. 10 집어넣은 거에서 9 집어넣은 거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가 합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합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자, 봐봐.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시그마에 어떤 놈이 뭐가 나왔냐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지.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시그마가 어떤 놈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야. 물론 상수항이 1이야. 근데 이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10이거든. 어쨌든 요 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던지 간에 첫 번째 항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 이게 의미가 없어. 날라간다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가 얼마? 요거의 2배? 2인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초항을 찾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한데, 초항을 찾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한데, 초항을 설정해서 가면 얘네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으면 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 더한 게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러니까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4인, 초항이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 정도는 빨리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에 대한 게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 편안한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고 풀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이건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야. 물론 계속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가 익혀야 되는 건 시그마 표현은 합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합을 통해서 우리는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면 귀찮지만 힘들 수 있지만 일반항 찾을 수 있다고. 무조건 찾을 수 있어. 수열은 내가 수열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그 수열 간파한 거라 그랬지.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 할 수 있어야 돼. 다음에 25번도 같이 볼게. 그냥 빠르게. 빨리 봅시다. 25번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접목해서 푼다면, 문제를 푼다면 빨리 어떻게 풀 건지를 접목을 시켜보자고. 25번이 이제 약간 방금 푼 문제의 응용형 끝판왕 문제라고 보면 될 거야. 응용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지금 A1, 2A2, 3A3, NAN이잖아. 이거 보고 빨리 합이잖아. 어쨌든 수열의 합이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 시그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시그마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얘는 시그마 바로 합시다. n 곱하기 a n이니까 k번째는 k 곱하기 a k겠지.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합이라고. 합에 대한 식을 알아. 6분의 n 곱하기 요 식을 안다고. 그럼 얘가 지금 합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어? 일반항 찾을 수 있어. 바로 써볼게. 바로 n 곱하기 an이라고 쓸게. n 곱하기 an은 내가 얘를 sn이라고 한다면 일반항은, 얘가 일반항이야. 통째로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뺀 거랑 똑같겠지. sn에서 요거랑 똑같아. 지금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구하라 그랬잖아. 사실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몇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어?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은 항상 뭘로만 구할 수 있냐면 S1으로만 구할 수 있어.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쓸게. A1은 S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5 2 1이니까 5 나오나? 하나만 좀 미리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하는데 엔간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닌 수열에 대한 식을 부분합을 준 이상 엔간하면 첫 번째 항부터 되게 줄 거야. 안 그러면 너무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거, 지저분한 문제로 바꾸는 거라서 엔간하면 되게 줄 거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볼게. 자, 그럼 해봅시다. 자, SN 6분의
전개 안 할 거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라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수분해해서 합시다. 자, 빼기 6분의 n 대신에 n-1 집어넣을 거야. n-1 집어넣어. n-1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다 n-를 집어넣으면 조심해야 돼. 4n-4가 되는 거니까 4n 플러스 7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된다고 한 이유가 n으로 무조건 되게끔 되고 식이 하나 뭐가 이쁘게 또 지워질 거거든. 해볼게. 6분의 n을 좀 바깥으로 뺄게, 선생님이. 6분의 n 바깥으로 뺄게. 그럼 여기 두 개가 남잖아. 4n 제곱. 바로 하고 싶은데 그냥 천천히 할게. 4n 제곱. 그 다음에 4n 11n이니까 플러스 15n. 플러스 11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해. 얘랑 얘랑 전개할 거야. 이렇게 하면 4n 제곱이지. 너희도 항상 세로로 쓰는 습관 좀 들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7n이니까 플러스 3n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거 없어지지. 이렇게. 12n 플러스 18. 12n 플러스 18이니까 6이 약분돼서 2n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는 항상 이쁘게 주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야. n 곱하기 an이 얘래. n 자연수지? 나눌 수 있지.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 하고 싶은 거잖아. 찢어서 해도 되는데 k에 대한 1차식이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치? 2분의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양 5, 10 집어넣으면 마지막 번째 양 23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그럼 약분하면 14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부분화 꼭 기억해줘. 이게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좀 잘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면 왠지 막 이거를 뭔가 계산해야 될 것처럼 생겼어. 근데 합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 찾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번 시험에서 꼭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적어도 남들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몇 번이었니? 25번? 26번? 문제가 줄어들고 있긴 한 거지. 왜 주는 느낌이 없냐. 너네만 숙제하기 억울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항상 문제 더 많이 푸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얘도 이제 할 수 있어야지.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줬는데 이따구로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항상 분수가 나오면 통분밖에 없으니까. 얘 통분하면 알파인 베타인 분해.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이니까 이거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얼마니? 최고 차이 수분의 1창 마이너스니까 n분의 1 이렇게 나오네. 두 근의 곱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n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이렇게 쓸까? 이렇게 씁시다. 그럼 자, 표현해볼게. 시그마 n은 1에서 20까지 알파인 베타인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n분의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좀 바깥으로 뽑아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마이너스 뽑아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얘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빨리 또 뭐라는 거 인지해야 돼? 부분분수. 차이가 1이지. 자, 얘는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에 시그마 n은 1에서 20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오늘은 소고형 그냥 다 쓰면서 할게. 오늘은 천천히 쓰면서 합시다.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만 계속 조심하고. 자, 1 집어넣으면 항상 세트 괄호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어디까지 쓸 거라고? 싹 다 지워질 때까지 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싹 다 지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왼쪽에 한 개 살아남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오른쪽에 하나 20 집어넣으면 20분의 1 빼기 20분의 1, 21분의 1. 그럼 마지막에는 오른쪽에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1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1분의 20이 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해주고, 27번 좀 잘 봅시다. 27번도 또 경험치지? 경험치 문제들, 이게 수학이 우리가 이런 게 힘든 거야. 한 번 호흡을 놓치면 이걸 이어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중간에 쉬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거지. 27번도 봅시다. 선생님이 이것조차도 스매싱 할 때 좀 알아야만 한다, 모르면 못한다라는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모르면 못하는 문제다. 얘를 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이제 팁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결국은 앞에서 배워왔던 걸 써나갈 거거든. 앞에서 배워왔던 걸 써나갈 건데, 하나만 정리해볼까? 정리 한 번만 해볼까? 언제 많이 쓸 거야? 이게 가끔 뜬금없이 나올 때가 많거든. 너네 수투에서도 미분에선 잘 안 나오는데 적분할 때 한번 튀어나올 거야. 적분할 때 한번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심함이 적분할 때도 한번 튀어나올 거거든. 어떤 형태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야. 분자, 이렇게 막 필기를 막 이쁘게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뭐 시험 대비 교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하는 경우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표준화할 때 썼던 작업을 할 거야. 사실 조금만 엄밀히 얘기하면 같을 때도 많이 써.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많이 쓰는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정석적으로 한다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검산식을 써보는 거야. 검산식. 근데 보통 이렇게 막 진짜 직접적으로 나눗셈을 할 만큼 복잡한 식을 주진 않거든. 편하게 써보면 이거 편하게 보이거든. n제곱 플러스 n 가지고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모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검산식을 쓴다는 게 분모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 써볼게. 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 빼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찢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찢어서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일본에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쓰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나와. 굉장히 뜬금없이 나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여기가 상수가 나오게 만들어줄 거야. 상수가 하나 남아서 편해져, 식이. 그럼 AN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찢으면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약분돼 사라지지? n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편해진다고. 이거 문제에서 일부러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내가 혐오하는 문제들인 거지. 방법을 모르면 아예 못하는 문제들. 근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왔거든. 유리함수의 표준화에서. 그래서 이런 게 좀 익혀놔야 되는 문제야. 그럼 지금 어떻게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은 이거 뭐야? 부분분수의 대표적인 식인 거야. 이렇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선생님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지금 AK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k 빼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너네 빨리 체크해야 돼. 얘는
얘대로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어. 그치? 공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등차수열합으로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지. 이놈의 시그마 계산은 부분분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찢어서 따로 할 거라고. 찢어서 따로 할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랑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부분분수로 선생님 바로 쓸게. 문제 두 개 푸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푸는 거라고. 그럼 얘는 바로 합시다. 얘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55지? 1부터 10까지야. 55고 빼기 봐봐 얘도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앞에 하나 살아남고 뒤에 하나 빠지니까 얘가 뭐가 돼?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55에서 11분의 10을 빼는 거니까 계산은 생략합시다. 답은 4번이 될 거야. 좀 치사한 문제인데 우리가 만약에 고득점을 노린다면 이 어쩔 수 없이 인지하고 가야 돼. 수투에서도 뜬금없이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수투에서 하다가 분명히 한두 문제 만날 거야. 만날 거고 시험 대비할 때 또 만날 거고 심야미 접근 하는 친구들 또 만날 거야. 계속 심심할 때쯤 나오니까 이제 해주고 몇 개 남았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28, 29까지는 하고 싶시다. 8, 9번까지 하고 쉴게. 선생님이 10시에 끝날 거라 그랬지? 정확하다니까 10시까지 하겠지. 내일은 화목투반은 질문이 더 많겠지? 내일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하고 문제풀이 할 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그마 표현하는 문제들을 많이 보고 있어. 그래서 얘는 시그마 시작하는 항의 번호, 끝나는 항의 번호, 일반항의 모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일반항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거냐면 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식을 찾는 거야. 한 번만 물어볼게. 이거 식이니?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쭉쭉쭉 해서 4K까지를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식 맞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식이냐고. 우리가 말하는 식은 뭐야? 다항식이야. 다항식.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식이다라고 하면 다항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항식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다항식이 요거야.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애매모호한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얘는 식이라고 당연히 식 맞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걸 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식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지. 식의 형태로 빨리 또 시그마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건 이거 빨리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 시그마 표현이야. 얘 뭐라고 써야 될까? 4, 8, 12에서 K까지 가거든? 지금 얘가 일반항의 형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얘 4 곱하기 1, 4 곱하기 2,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K번째 항. 얘가 K번째 항이야. K번째 항.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야? K까지야. 그럼 내가 여기다 K라고 쓰면 돼? 안 돼? 내가 여기다가 K는 1부터 K까지라고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변수를 이거 상수 뜻이잖아. K번째 항까지는 변수를 여기 상수로 K 잡았으니까 K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문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뭘 쓸 거야? 보통 N을 쓰기보다는 K가 없을 때는 I를 많이 쓸 거야. I.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I는 1부터 K까지. 그럼 중간에 I번째 항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지. I번째 항의 모양은 4I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여기다 쓸게 다시.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4I 라고 표현하면 됐을 거고,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I까지는 우리 이제 거듭제곱의 합 공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제 드디어 문제가 완성이 된 거지. 드디어 문제가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얘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바뀌겠네 이제. 그럼 빨리 또 뭐라는 거 알아야 돼? 부분분수 문제구나. 상수 2분의 3 바깥으로 뺄게. 선생님 오늘 차근차근 다 할게. 오늘은 2분의 3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빨리 부분분수로 바꿔야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할게. 오늘은 다 할 거야. 자, 2분의 3에 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언제까지 할 거라고? 다 지워질 때까지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워졌지. 한 쌍이 다 지워졌으니까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겠다. 20까지 할 거니까 20까지 집어넣으면 될 거고 왼쪽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끝에는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분의 1에서 21분의 1 뺀 거니까 21분의 20 이렇게 7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잘 보면서 합시다. 여기 지금 우리 수요래합을 스매싱으로 선생님을 처음 한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잘 해봅시다. 29번까지만 하고 쉴게. 얘는 이제 28번 문제에서 28번 문제는 시그마로 이쁘게 줬다면 얘는 이제 시그마로 안 준 거지. 일부러 조금이라도 문제를 지저분하게 꼬으려고 시그마를 안 준 거다. 그럼 빨리 우리는 시그마 표현이 먼저야. 선생님이 항상 항해 번호의 도움을 받으라 그랬어. 얘 첫 번째 양, 얘 두 번째 양, 얘 세 번째 양, 얘는 몇 번째 양인지 아직 몰라. 그래서 첫 번째 양 1, 마지막 번째 양 몰라. 근데 알아야 돼. 뭐의 도움을 받을 거다? 일반항 K번째 양의 모양을 빨리 찾자고. K번째 양은 AK라고 한다면 K번째 양 AK라고 안 할, AK 그냥 쓰자. AK라고 할게. K번째 양은 뭐가 될 거냐면 분자는 다 1이지. 분자는 다 1이고 분모가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K번째 양은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여기 K번째 양이 되겠다. 그럼 얘는 몇 번째 양? 1999번째 양?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빨리 우리 분모가 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분모 식으로 써야 되지. 이 정도는 바로 합시다.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AK가 뭐가 나오냐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일반항 찾았으니까 얘를 시그마 형태로 써줘야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999번째 항까지. 일반항 AK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가 나왔다. 그래서 또 뭐야? 부분분수. 자, 바로 할게. 2 바깥으로 빼고 한 개 살아남을 거야. 1 집어넣은 1분의 1 빼기 오른쪽에 하나 1999 2000분의 1. 만약에 안 되면 해봐. 꼭 해봐.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1000분의 1999가 답이 되겠다. 무조건 많이 푼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수학은 다 그래. 그래서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몇 분이니? 38분이니까 45분에 바로 시작할게. 좀만 쉽시다. 조금만.